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 전에 직접 봤어요. 자기 그릇에 비해서 너무 큰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김만배 구속을 어제 신청을 했는데 아마 기각당한 걸로 해서 이제 나와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중수과장으로 있을 때 그럴 위치에 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이제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 전에 직접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천화동인 해가지고 제가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제 실명을 언급을 안 했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본 사주기 때문에 그때 제일 기억나던 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인이 걱정이 되니까 이제 혹시 대통령이 누가 될 건가 예언은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내가 한 2년 한 6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좀 실망하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되니까 좀 거리를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이 사주는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사주인데, 사실은 이 사주는 이제 정화일주의 사주예요. 이제 정화일주의 굉장히 신약한 사주인데, 이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 사람 만날 때는 좀 낯을 가려요. 물론 이제 지금 굉장히 천하의 나쁜 놈으로 돼 있는데 사주상으로 이 정화일주는 사실은 굉장히 성실한 사주예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정화일주의 가장 나쁜 점은 뭐냐면 거짓말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또 정화일주의 또 특징이에요. 김만배 사주는 사실은 조그만 물로 태어난 사주예요. 근데 이제 불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땔감이 아주 조금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물이 작고, 그다음에 이 사주에 제일 많은 건 사실 제가 그때도 봤을 때 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흙이 굉장히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금이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림으로 아마 기억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불이 이제 본인이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땔감이 이제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토가 이제 본인한테는 식신상관이기 때문에 아랫사람, 진로, 하는 성격, 또 표현에 해당하는 거고, 이 금이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관원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에 해당한다.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이제 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 토가 빨갛게 달아오르면 쉽게 말해서 이 물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토나 금이 들어올 때 되게 나쁘고, 이제 물이나 이제 나무가 들어올 때는 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에서 특징은 뭐냐면 이 나무가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이 목기가 제일 필요한데, 이 목은 이제 본인한테는 이제 엄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엄마한테는 효자예요. 작년에 아마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가 사시는 데가 아마 수원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틈만 나면 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한테 굉장히 효도하는 그런 아들로 제가 기억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서 챙기는 거라든지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거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나무가 없다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토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쉽게 말해서 조금 과묵해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사실 이 사주는 굉장히 약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심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게 큰, 사실은 대운으로 살았어요. 계속 이 나무하고 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운은 좋게 살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그릇에 비해서 너무 큰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이런 사주는 굉장히, 왜냐면 이 목기가 없다는 거는, 목기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 인체에서는 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 그 다음에 근육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에 예를 들어서 신경이 굉장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고 앞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게 이제 큰 운이 좋아서 큰 돈이 들어오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게 걱정이 많이 되니까 여기저기 다 이렇게 이게 문제를 안 되게끔 여기저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손을 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 이제 지나간 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50억 클럽도 있고, 쉽게 말해서 곽상도 아들도 취직을 시켰고, 그 딸도 아마 거기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게 걱정이 되니까 이제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윤 대통령이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면 뭔가 이제 보험을 들어놓으려고 누나를 시켜서, 지금 돌아가셨죠. 윤 대통령 아버지 집도 사고 뭔가 이제 끈을 만들려고 많이 했는데 윤 대통령한테는 실패를 했어요. 이게 이제
뭔가 이제 약점을 잡으려고 뭔가 이제 이렇게 보험을 들으려고 많이 노력은 했어요, 사실은. 주변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약점도 찾아보고. 근데 그게 윤 대통령이 거의 약점을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사실 집 하나 산 걸로 하다가 이제 그것도 다 밝혀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주는 이제 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잠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10시간 자는데 5시간만 자면 멍 때리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 토기운이 식신상관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릴 때는 확 질러대는 스타일이에요. 또 한 30분 지나면 마음이 짠해지고 또 이제 후회하게 되는. 보통 이 목기가 약한 사주들은 되게 겁이 많아요. 겁이 많고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물이 들어와야지만이 수생목, 목생화, 상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물이 들어올 때, 사실 어젯밤이 뭐가 들어와 있냐면 사실 물이 들어올 때였어요, 날이. 그래서 아마 좌파 쪽에 있는 판사를 잘 만났는지, 일진이 좋았는지, 일진이 좋으니까 그런 판사도 만났겠죠. 그래서 이제 구속이 기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번 달은 굉장히 나빠요. 왜 나쁘냐면 사실은 올해 운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올해는 사실은 개묘년이기 때문에 이 물하고 나무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 구속은 되고 이랬지만은 크게 지금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지금 견딜 수 있었던 거는 1년 후는 괜찮은데 이번 달은 아주 나빠요. 8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뭐가 들어오냐면 이 금이 들어와 있어요. 어제 물이 들어와서 이제 어떤 구속은 면한 것 같은데 이제 더 시달리는, 더 이제 조사를 받고 또 이제 구속이 될 수 있는 그런 달이에요, 이번 달이. 왜냐하면 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본인이 가장 필요한 이 나무를 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더 신경이 예민해지고 더 안 좋은 지금 때, 사실은 어제 일진만 좋아서 이제 풀려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저는 사주 푸는 거를 뭐 직업이니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도 작년 그 대선에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왜냐면 저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뉴스를 많이 접하는데 갑자기 그때 MBC인가 TN인가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이 김만배 녹취가 나오는 거예요. 천화동인 6호예요, 조우영이라는 게. 이제 뭐 대장동이 대출을 해준 그 중간 브로커 역할한 사람이 조우영이기 때문에 청와동인 6호를 껴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이제 이 부산저축은행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때도 제가 한번 굉장히 열받았었는데, 이 부산저축은행이라는 건 뭐냐면 그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모펀드 그 회사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쉽게 말해서 이 부산저축은행 돈을 그쪽으로 다 빼돌린 거예요. 투자한다 치고 페이크 컴퍼니에다가 그 돈을 한 100여 개의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돈을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산저축은행의 그 옛날에 자갈치 시장, 부산 그 자갈시장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거기다가 이제 돈을 많이, 예치를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자를 많이 줬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적금 넣어놓고 막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아마 그 횡령을 해가지고 돈 넣은 사람들이 완전히 빈손 털털 털었어요. 그래갖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거기 진짜 생선 팔아서 번 돈 해가지고 진짜 10억 날린 사람도 있고 뭐 5억 날린 사람도 있고 한 푼도 못 받았어. 거기에 조우영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부산저축은행 조카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대장동 걔네들이 이제 대출을 했을 때 그걸 대출을 해주면서 아마 10억인가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 이제 코미션을 이제 받고서 대출을 해줬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는 아마 중수과장으로 있었을 텐데, 이 녹취를 딱 보는데 뭐 윤 대통령이 커피를 타주면서 등을 두들기면서 아무 일 없을 거다. 그게 이제 녹취에 나온 거예요. 저도 그거를 이제 대선 그때 아마 6일, 제가 알기로는 3월 6일 날 그게 방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MBC는 잘 안 보니까 YTN에서 본 것 같아요. 뉴스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거 뭐지? 이거 대선 3일 전인데? 설마 윤 대통령이 정말 저랬어? 저도 믿었어요, 사실은. 물론 그렇지만 저는 윤 대통령한테 투표는 했지만, 근데 만약 일반 사람들이 이거를 들었을 때는 진짜 판이 바뀔 뻔했어요. 그래서 격차가 더 0.7 매수로 줄여진 거예요. 원래는 운율은 더 벌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를 예상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딱 터지고 나서 이게 뭐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치에 관심 없는 중도나 이런 사람들은 여지껏 쉽게 말해서 이재명이가 대장동 몸통인 줄 알았는데 이 윤 대통령이 혹시 몸통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마음을 바꿔서 찍은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이 민주주의라는 건 모든 걸 제가 얘기했죠. 선거에서 말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국회의원을 뽑든 대통령을 뽑든 쉽게 말해서 선거로 말할 수 있는 게 이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이 선거라는 건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이거를 가짜 뉴스로 정말 그럴듯하게. 근데 그게 밝혀지지 않은 게 아니라 6개월 전에 그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고 검찰에서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문재인 검찰에서는. 조우영이가 예를 들어서 나 문 대통령 만난 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조사받은 거는 다른 검사였다. 그리고 그 검사도 그때 그 검사도 어쨌든 10억 브로커를 받아서 한 거니까 조사를 좀 잘 응해달라 그래서 커피를 한 잔 타준 거고. 근데 그거를 윤 대통령을 둔갑을 시켜갖고 이런 녹취를 딱 하는데 깜짝 놀랐어. 이거는 철저하게 파헤쳐야 돼. 그때 예를 들어서 이 검찰에서 이 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거를 알면서도 이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대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발표를 했어야 된다고 했죠. 그때 이제 김호수 검찰청장이었는데 전부 다 쉬쉬했던 거예요. 문재인이가 막았는지 아니면 뭐 박범계가 막았는지 김호수가 막았는지 그거는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이게 언론에다가 발표를 안 했는지 확인을 다 한 사실에 검찰에서는 그걸 다 확인을 했어. 윤 대통령이 중수과장을 했을 때 조사를 안 한 게 확인이 됐는데 그걸 검찰에서 발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직무유기겠죠. 이건 진짜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거기에 검찰까지 개입이 되고. 그 다음에 김만배하고 제가 이제 아는 내용은 많은데 제가 이제 직접 본 거기 때문에 얘기는 못해요. 근데 이제 궁합적으로는 사실은 이재명이하고는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주를 몇 번 풀었지만 이재명 사주는 나무가 되게 많아요. 물론 김만배가 대운이 좋아서 이 이재명이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큰 돈을 또 그때 당시엔 벌었고. 왜냐면 나무가 많은데 이 사주는 또 물도 많아요. 근데 땅이 없어. 제가 몇 번 풀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햇볕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나무를 잘라줄 칼이 없다 이렇게. 그러면 이 나무가 이제 본인이고 형제간이고 친구고. 그 형제간 그 문제 때문에 정신병원 보내고 이런 게 다 그래. 나무가 많으면 이 땅이 없는 땅이 소리 논아 먹으려고 싸우게 되는 걸 군겁쟁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형제간끼리 싸워서 형제간들끼리 정신병원에 넣고 막 이런 게 형제로 인해서 운이 나빠진 게 이 나무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효자했다 그런 건 난 이해해요. 왜냐면 물이 들어오면 이 나무가 많아지거든. 이 물이 엄마야. 문서고 공부에 당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 햇볕이 본인이 이제 욱하는 성격이고. 근데 보통 화가 많은 사람들은 잔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요. 인기응면이 굉장히 강하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했던 말을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게 또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머리가 좋으니까 즉석에서 이렇게 돌려치기는 잘해. 잔머리를 잘 굴리고. 거기에 그때 당시에는 모사들이 있었죠. 김용이나 정진상이 같은 뛰어난 모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대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모사가 옆에 있었고. 근데 지금은 틀려요. 왜냐면 이 토가 본인한테는 이게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따라 많은 나무를 심을 이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복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사실 바람을 펴도 잘 안 걸려요. 왜? 여자가 나한테 어쨌든 이 토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대로 이런 사주는 이제 한 번만 바람을 펴도 빡살나는 사주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금이 본인한테는 부인이고 여자고 재물이에요. 김만배 사주에서는. 그럼 이 여자를 만나게 되면 이 금이 들어오는 거야. 쇳덩어리가. 쇳덩어리가 들어오면 이 나무를 깨버리겠죠. 그러면 엄마 문서 이런 게 다 깨지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여자 만나면 패가 망신하는 사주고.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토가 없단 말이야. 그럼 부인이나 여자 재물이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하고 좀 바람을 피더라도 절대 문제가 안 생겨. 드러나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토는 성격적으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야.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방송에서는 뭐 치밀하다 이러는데 의심이 많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게 걸릴 것 같으면은 살짝 빠져서 예를 들어서 아랫사람한테 무언의 지시를 하고 그런 걸 되게 잘하는 사주예요. 치밀한 게 아니라 의심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이 변호사기 때문에 이 법을 되게 잘하는 거야. 법을 되게 잘하니까 법적으로 내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거는 살짝 빠진 거예요. 증거를 안 남기고. 근데 이제 대북 송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이화영이 제가 몇 번 했지만 보고했다 이러니까 지금 난 치밀하게 했는데 나는 의심이 많아서 이걸 다 조심스럽게 했는데 이거 뭐지? 그리고 후쿠시마도 이제 물 건너갔잖아요. 나 이재명한테 사실 고마운 건 있어. 왜 고맙냐면 요즘은 제 방송을 보고 되게 젊어지셨대. 그래서 제가 한 거는 별로 없는데 그래갖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한참 이제 후쿠시마 오염할 때 나는 그래도 해산물을 좀 먹고 회를 좀 먹고 사실 저는 육류를 되게 좋아해요. 고기를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저녁 식사할 때 요새 좀 많이 먹었던 게 이제 그 백골뱅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콜라겐이 많대요. 그래서 그거 먹어서 젊어졌는지 그래서 좀 해산물을 좀 많이 먹어서 젊어졌다고 문자가 이제 이렇게 오시는 거 보고 이 한편으로는 또 이재명한테 고맙더라고요. 얘 때문에 또 해산물을 먹게 됐거든. 근데 요즘은 제가 요새 해산물을 좀 많이 먹으러 다니는데 많아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제가 한 그 선동 방송 할 때는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 한번 그때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가면 바글바글해요. 이 후쿠시마 선동들이 태평양 건너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제가 방송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해요. 저는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꼭 지나갈 때 횟집도 한번 보고 또 뭐 이렇게 해물집도 한번 보고 일상적으로 요즘 그게 보는 게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조개구이집도 손님 많아갖고 이렇게 줄 서 있더라고. 대기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선동질이 실패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최후 수단으로 이제 단식을 하는데 나 이 사람 사실 잘 알아요. 이 사람은 토가 없고 금이 필요한 살주예요. 그러니까 누구 머릿속에서 나왔는지 또 정진상이가 또 뭐 어떻게든지 연락은 못하지만은 아이디어를 줬는지 단식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제목에서 얘기했듯이 참 웃기는 단식이고 괴이한 단식이다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단식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6일차 되니까 뭐 완전히 뭐 기진맥진 그래갖고 뭐 부축받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저도 옛날에 쉽게 말해서 수행을 할 때 단식을 해봐서 알아요. 저는 이제 주로 동굴 속에서 이제 술사기 때문에 동굴 속에서 이렇게 단식을 했는데 그땐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단식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저는 먹은 건 있었어요. 생살 같은 걸 조금 먹었는데 정말 3일 지나면요 거동하기가 힘들어요. 손을 들어올릴 힘도 없고 그냥 온통 이제 수행을 하면서도 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뭐라도 진짜 생감자라도 막 먹고 싶은 막 이런 그런 충동. 그 다음에 이제 4일 5일 되면 거의 정신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입도 다 마르고 뭐라 그럴까요?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뭐 물을 먹고 생사를 좀 먹더라도 5일 되면 그게 극한이 와요. 5일 6일 되면. 근데 제가 볼 땐 너무 쌩쌩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단식인가 이게 과연 뭐 신데렐라 단식도 아니고 뭐 아침 10시에 나갔다가 10시만 되면 총알같이 그냥 응? 옛날 신데렐라처럼 신발 버리고 도망가는 것처럼 뭐 당대표실에 있는데 솔직히 당대표실에 있으면 거의 CCTV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개고기를 먹는지 뭐 닭고기를 먹는지 그걸 누가 알겠어. 뭐 술을 한 잔을 먹는다든지 뭐 누가 알겠어요. 그 안에 당대표실에 들어갈 수가 없고 뭐 CCTV도 없는데. 그리고 낮에는 뭐 또 어제는 또 이렇게 먹는 게 또 걸려가지고 근데 뭐 변비하기라는데 나 이 사람 진짜 웃겨.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오늘 보니까 7일차인가 그러는데 뭐 멀쩡하고 나와. 그러면서 또 뭐 지지자들이 또 와서 또 막 울고 뭐 또 교주처럼 큰절도 받고 이해는 해요. 저는 자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딸처럼 와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김만배처럼 물이나 쉽게 말해서 나무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이나 나무가 많은 사람을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눈에 탁 끌리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같은 경우 토가 없어. 근데 이 토가 많은 이 김만배 같은 사람을 딱 보면 확 빠져드는 거예요. 남녀가 아니라고 그러면. 왜냐면 토가 많거든. 그럼 내가 부족한 거를 상대방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확 땡기는 거야. 일반 개딸이나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거예요. 물하고 나무가 없는데 이재명이가 물하고 나무가 많으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냥 다. 윤 대통령도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김건희 여사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필요한 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태가 또 완전히 또라이들이에요.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그 앞에서 또 선동질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탄핵하자고 탄핵하면 저쪽에서 탄핵 뭔 코미디를 하는 건지 단식을 하는 건지 선동질을 하는 건지. 근데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그거는 솔직히 지금 많이 민주화가 됐다 그러지만 대통령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데 탄핵하자 그러면 그건 내란 선동이에요. 그건 반역죄라고 좀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되면은 서영교 그 선동질하고 있는 뭐 좀 풀어보겠지만은 이재명의 생각은 딱 하나예요. 다 살아야 돼. 나 살아야 돼. 그래 민주당 너네들 다 늪으로 다 빠져. 그 옆에 와서 정청래 앉아가지고 정청래 이 사람 참 웃겨.
옛날에 김종인 그 비상대책위원장이었을 때 그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 무슨 이상한 모자, 이상 빨간 모자 쓰고서 동영상 찍은 거 있어요. 막 이렇게 애교 떨면서 춤추는 거. 근데도 김종인이가 동생에서 뛰어 타락시켜버렸어. 김종인 박사. 그 사람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해찬하고 저기 정청래는 내로남불. 말과 행동이 똑같지 않다. 뭐 언론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으니까 그건 얘기를 안 할게요. 옛날에는 뭐 황교안 대표 단식할 때는 그것도 어떠냐면 이천막에서 뭐 광화문에서 좀 하고 또 시청에서 한번 하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처럼 그렇게 단식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단식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도 뭐라 하는 사람이 지금은 이재명이는 10시만 되면 저 당대표에 들어가서 뭘 먹는지 그 다음날 쌩쌩해졌고 나와. 그럼 물론 제가 눈으로 확인 안 했으니까 제가 추정해요. 근데 그거 안 먹겠어요? 혼자 있는데? 그러면서 말로는 뭐 서민들을 존경하고 뭐 그 사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맨날. 뭐 국민을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지 아니죠. 근데 박근혜한테도 그랬잖아요. 거기에 또 웃긴 거는요. 문재인이가 또 와가지고 그 전화를 또 해가지고. 근데 난 문재인 이 사람 잘 알아요. 이 문재인이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한테 전화한 거는 아직까지는 이재명 갖고 질질 끌어달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재명이 깜빵 가면 바로 이제 본인도 이 실정이나 지금 많은 문제가 있어요. 문재인도. 그게 이제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고. 그러면 자기한테 화살이 될까봐 어쨌든 이재명이가 그냥 질질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재명이도 그래요. 이재명이도 검찰도 쉽게 말해서 이거 덜 때 이 페이스로 이렇게 말리면 안 돼요. 제가 딱 얘기를 할까요?